안녕하세요. 도라이 김 채널 도우미 손현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자율주행, 의료진단, 음성비서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AI 음성비서에게 날씨를 물어보셨나요? 출근길에 AI가 추천한 최적 경로를 따라가셨나요? 점심 메뉴를 고민할 때 AI가 추천한 식당을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AI 통계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AI와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AI는 누구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만약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AI는 정말 공정할까요?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윤리적 AI 개발의 미래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볼까요?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때로는 전문의보다 더 정확하죠. 금융 분야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수천 건의 거래를 분석해 사기를 탐지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법 집행에서는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순찰 경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AI는 우리 생활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로 채용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2018년 세계적인 IT 기업이 개발한 채용 AI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과거 10년간의 채용 데이터를 학습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주로 남성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AI가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에 자동으로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성 체스 클럽 회장, 여자 대학 졸업. 이런 표현들이 감점 요인이 된 거죠. 두 번째 실제 사례로는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MIT 연구진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주요 얼굴 인식 시스템들이 백인 남성은 99% 이상 정확하게 인식한 반면 흑인 여성은 최대 35%나 오인식했습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는 의료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사용된 의료 AI는 백인 환자와 흑인 환자가 같은 건강 상태여도 흑인 환자에게 더 낮은 위험도 점수를 줬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데이터에서 흑인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AI는 이것을 필요가 적다고 학습한 거죠. 여기서 핵심 문제점을 정리한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1.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그 데이터에 인간의 편견이 담겨 있으면 AI도 편견을 학습합니다. 이 개인정보 침해인데요. AI가 더 정확해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보실까요?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개발자의 잘못인가요? 데이터 제공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AI 자체의 잘못인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윤리적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문 헤드라인 몽타주를 보세요. AI 관련 사고에 관한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윤리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윤리적 프레임워크 4대 원칙 인포그래픽입니다. 윤리적 AI를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볼까요? 1. 공정성입니다. AI는 성별, 인종, 나이,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AI라면 같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같은 결과를 줘야겠죠. 피부색이나 거주 지역이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입니다. AI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AI는 위험합니다. 의료 AI가 이 환자는 암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엑스레이의 이 부분에서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제조사인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가요? 차주인가요? 4. 안전성. AI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오류뿐 아니라 악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가이드라인 사례.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AI 법안을 통과시켜 위험도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10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하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AI 기업들과 자발적 안전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만으로 충분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파트로는 책임 있는 혁신이란 무엇인가? 한쪽은 혁신, 다른 쪽은 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를 강조하면 기술 발전이 느려지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혁신은 기술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윤리적으로 설계된 AI가 장기적으로 더 성공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가 더 널리 채택됩니다. 둘째,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평판 손실을 미리 방지합니다. 셋째, 편향 없이 설계된 AI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기업과 개발자의 역할을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기업과 개발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단계, 윤리적 설계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윤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팀 구성하기, 편향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기, 데이터셋의 대표성 확보하기. 예를 들어 구글은 AI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2단계로는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AI는 계속 학습하고 변화하니까요. 정기적인 편향성 검사,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신속한 대응.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페어니스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개발자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단계로는 사용자 교육입니다. 사용자들이 AI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명확히 하기.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사용자가 제어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국제 협력 섹션입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세계는 넓고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OECD AI 원칙은 42개 회원국이 합의한 최초의 국제적 AI 윤리 기준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온 AI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로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유네스코는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AI 윤리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책임 있는 혁신의 핵심은 이겁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 파트는 미래 AI의 함의입니다. 미래 도시를 상상해 보시죠. 자, 이제 미래를 상상해 볼까요? 10년 후, 20년 후 AI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협력적 AI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인간과 AI의 협력.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AI가 과거 100만 건의 사례를 분석해 추천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의사의 판단과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할 때 AI가 관련 판례를 모두 찾아주지만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전략은 변호사가 수립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에서 필요한 윤리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1. 명확한 역할 구분. AI는 보조자이지 결정자가 아니다. 인간이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진다. AI의 추천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권리. 이 인간 존엄성의 보호. AI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로서 보험 AI가 이 환자는 치료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면 안 됨.
3인간의 역량 보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인간의 판단력이 퇴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서 의사가 AI 없이는 진단을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율적 AI입니다. 시나리오 2 자율성을 가진 AI. 좀 더 먼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긴장감을 느끼시죠? 이때 생기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AI에게 권리를 줘야 할까? 자의식을 가진 AI가 등장한다면 AI를 끄는 것은 살인일까? AI가 내린 결정의 책임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개발자도 사용자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 AI 간의 경쟁과 협력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AI들이 충돌한다면? AI가 인간보다 다른 AI를 더 신뢰한다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합니다. 스튜어트 러셀, AI 연구의 선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순 있지만 AI가 우리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게 하는 건 훨씬 어렵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원칙과 시스템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엔 설명할 수 없는 AI만 남습니다. 지금 공정성을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엔 차별이 구조화됩니다. 지금 책임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비전이 있을까요? 하지만 낙관적으로 봅시다. 윤리적으로 설계된 AI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까요? 3가지 핵심 메시지. 1. AI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 윤리적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이 4가지 원칙이 윤리적 AI의 기반입니다. 3. 책임 있는 혁신은 기술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만듭니다. 강력한 마무리 메시지. 제가 오늘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윤리 없는 기술은 위험합니다. 기술 없는 윤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소수의 전문가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나요? AI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10년 후 AI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또는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먼저 보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더 나은 AI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